안녕하세요. 작가와의 만남의 연호진입니다. 부동산 경매가 대중화됐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문외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경매 초보 탈출을 위한 실전 바이블,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의 저자 이영욱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입문자를 위한 실전 경매 투자 바이블,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로 인사드리는 이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영욱 작가님.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투자 현장과 지역별 부동산의 흐름, 그리고 이 경매, 법정의 분위기 등을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이나 고객들, 지인분들과 소통하는 것을 즐기는 경매 멘토 이영욱이고요. 현재 그 경매 입문자 및 중급자, 상급자를 위한 경매 이론반과 또 지역별, 경기도, 서울, 인천 지역별 실전 임장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전 투자도 같이 겸하고 있고요. 예, 모두 반갑습니다. 네, 보니까 지금 경매 수업을 굉장히 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렇게 또 수업을 하시면서 또 이 책을 쓰시게 된 또 동기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살아가시게 되면서 재테크 쪽으로 경매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그 부동산과 경매 관련된 재산권의 논쟁이나 또는 상처가 도처에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제 주위에도 보면 착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분들 말씀 잘 듣고 하는데, 정작 재테크는 생각 말고 일단 경매로 자기 집을 날린다든지 또는 자기 임대 보증금을 전액을 날린다든지 이런 많은 그 케이스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제가 그분들한테 우리가 앞으로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또는 이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까지는 모르더라도 경매가 사실 먼데 있지 않거든요. 그거를 좀 더 가까이서 친근하게 풀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좀 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책의 특징,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책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아요. 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법원에서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한 단계 한 단계 누가 옆에서 좀 친절하게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음 달에 어떤 물건들이 법원에서 진행이 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물건 중에 어떤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에 어떤 이상이 없는지를 또 체크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물건이 정말 괜찮은 물건인지 아닌지, 나한테 미래의 가치를 줄 것인지 현재 가치를 줄 것인지 이런 각각의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드리면서 하나씩 체크하면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네, 흔히들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책에 소개된 바에 따르면 실전 경매 7단계가 그 기본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또 편성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있죠.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매체에 좀 접하고 계실 거예요. 네네. 수많은 유튜버들도 있고 또 부동산이나 경매에 관련된 매체 소식도 많이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면 경매 공부를 포기합니다. 부동산 공부도 포기하게 돼요. 너무나 할 게 많고 우리가 일반 대학교 4년제로도 아마 충당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부터 가장 기본기만 잡히면 여러분이 재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 실전 경매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즉 숲과 나무를 보면서 기둥이 되는 부분부터 공략을 드렸고, 바로 옆에서 지금 살아 숨쉬고 진행되는 물건들 사례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구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조금 더 재미있어지면서 조금 더 다양한, 예를 들자면 아파트를 봤다가 예를 들어 강서구 아파트를 봤다가 양천구 아파트를 보고, 그렇죠? 또 강동구를 보고 이런 것처럼 또 아파트를 봤다가 또 상가 주택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관심도를 눌리면서 정책과 시장까지 같이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 있으면서 즐기는 공부와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매에 있어서는 흔히 입찰에서 낙찰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낙찰을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명도도 또 굉장히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에 다 기술이 돼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제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도 때문에 경매를 못하는 분들이 또 많아요. 권리 분석 때문에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제가 그러니까 고객들이나 우리 수강생분들이나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 권리 분석이나 명도는 그래도 패턴과 원칙이 있다. 우리가 조금 더 물건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한 거고 지역을 중요하다. 단 명도도 사실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집행법이라는 그런 툴을 위해서 우리 낙찰자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카테고리 내에서 움직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초보 경매를 위한 7단계를 네. 맛보기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게요. 네네네. 자, 여러분 지금 뭐 자영업부 하시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직장을 다니면서 뭐 약간의 투자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여행 마지막으로 가신 지가 언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마 좀 오래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경매, 실전 경매 투자의 첫 번째 단계가 물건 선정이라는 단계인데 네. 총 7단계 중에서 해외여행을 가는 상품을 고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기준을 둘 거예요. 일단 어느 지역으로 갈지,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드릴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나의 테마, 나의 컨셉은 관광으로 할지 휴양으로 할지 아니면 반반 할지 다르단 말이에요. 경매로 입찰할 때도 1단계 물건 선정해서 똑같죠? 어느 지역을 갈지. 그다음에 내가 그 물건에 들어갈 때 나의 목적이 어떻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월세, 즉 임대 수익형 물건일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서울이나 수도권 또는 교외 지역의 지방 지역의 토지를 포함했을 때 미래 가치를 주는 차익형일지. 그렇죠? 그다음에 자금 맞췄고 지역 맞췄고 그런 용도별 특징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돼야죠. 네, 그렇다면 1단계가 물건 선정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2단계는 뭘까요? 자, 우리가 경매 시장에서 시중에 지금 매도 가능한 금액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사기 위해서 권리를 봐야 돼요. 네. 아주 심플한 예만 한번 들자면 지금 조금 이제 저가 아파트 3억 5천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시세로. 그러면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의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3억 5천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매 시장에서 3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막 좋아한단 말이에요. 5천을 싸게 받았다고. 그런데 보증금이 3억이죠. 이제 우리가 따지게 되면 보증금을 전액 우리가 다 떠안느냐 반만 떠안느냐 아예 떠안지 않는 여러 가지 케이스인데 만약에 그 보증금 3억 중에 우리가 2억을 떠안는데 나는 3억 5천짜리를 3억에 받았다고 좋아하면 사실 5억에 받은 셈이 되니까 우리가 애초에 입찰할 때 입찰 보증금 10% 그렇죠? 몇 천이 되는 금액을 오히려 포기할 수 있으니 그분들은 경매를 이제 앞으로 떨려서 못할 가능성이 커요. 사실 별게 아닌데 권리 분석이 그 단계를 짚어주는 포인트가 2단계 권리 분석입니다. 네, 권리 분석이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자, 그리고 보니까 권리 분석 다음에는 또 물건 분석이라고 또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물건 분석이 3단계이고 그다음에 4단계를 우리가 아직은 현장을 안 가봤으니 현장 분석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일반 그 중개 시장에서 그 매도 호가와 우리 매수자의 가격 형성된 거를 보고 가격을 정하지만 경매는 누가 더 많이 쓰냐로 정하잖아요. 그럼 내가 차익과 수익을 내면서도 낙찰이 되는 입찰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그 포인트가 또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실전 입찰을 하는 게 6단계 낙찰되면 이제 잔금 내고 명도가 7단계 이렇게 총 물건 선정에서부터 권리 분석, 물건 분석, 현장 분석, 입찰가 분석, 입찰 명도까지 총 7단계를 친절하게 포인트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들어놨어요. 네. 굉장히 좀 세부적이면서 디테일한 그런 실전 경매 7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막 그 기초를 벗어나신 분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초보 과정을 넘어선 단계에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네. 그런 도서도 계획 중이십니까? 네, 사실 그 강의실이나 또는 지역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랑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 책 한 권에 정말 담아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을 한번 만약에 이제 읽으셨으면 이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기사도 보시고 현재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도 법원 사이트에서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갈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요 축을 갖고 가되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 3군데 정도는 골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책은 그 지역별 부동산 흐름, 지역별 경매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그런 지역과 경매를 한번 믹스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네.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자, 우리 독자 여러분,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제가 거의 좀 10년 정도 계속 경매와 부동산에 대해서 연결해서 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부동산 사례, 경매 사례를 접목시켜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매가 절대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이 요 실전 7단계만 맞춰서 지금 진행되는 물건을 준비를 하신다면 바로 여러분 한 2주 뒤에 진행되는 물건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일단 본 책을 통해서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로 여러분 앞으로 실전 경매 투자에 획을 그으시면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는 노동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 어느 시점이 되면 노동과 투자를 병행해야 되는 시간이 왔으니 이렇게 기본기 잡으시고 그리고 실전 투자로 입문해 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 경매 대중화를 알리기 위해 정말 좋은 실전 경매 7단계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경매가 보이면 부동산이 보인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 실전 경매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작가와의 만남은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와 또 도서를 들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